안녕하세요. 창의한 알게입니다. 4월호 수학여행의 1단계 7교판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될까요? 우선 주제를 보시면 7교판 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저희가 아이들과 3월호 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었죠? 저희가 똑같이 4월호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주차 7교 조각은 어떤 모양일까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학습 목표로는 7교판 조각의 구성을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뱀사다리 게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함께 약속해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자, 맘칼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각들을 입에다 넣는 경우들이 있고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교판 입에 넣지 않습니다. 구슬이 또 있겠죠? 구슬이 뱀사다리 게임에 구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구슬입니다. 자, 입과 코 신체에 넣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구슬, 입, 코, XX, 맘칼라 때처럼 똑같이 한번 칠판에도 적어주시고요. 아이들 교재 앞에도 적게 하셔서 큰 사고 안 나도록 꼭 주의를 시켜주세요. 자, 이제 첫 주차 내용을 한번 들어갈게요. 작년이랑 올해랑 조금 교재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7교판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줄어든 걸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화 시켰고요. 어떤 조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알아두실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단부에 티칭 팁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1단계는 저희가 1학년 친구들 혹은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더 어떤 내용인데, 지금 티칭 팁에 있는 내용들은 3, 4학년 친구들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꼭 아이들하고 학습을 언급하시면 좋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의 맞게끔 가기 위해서 교재에는 티칭 팁으로 이렇게 하단부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7교판, 7교 조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것만 알려주시면 되냐면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이런 모양만 인지해도 충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도 이 7교판 안에 내용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지금 2학년 1학기 여러 가지 도형에서는 지금 7교판을 가지고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도와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각도가 뭔데요? 각을 이루는 두 변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할 거래요. 지금 7교판에 보시면요. 이렇게 끝에 부분들 사실은 이 직각과 관련된 얘기는 3학년 얘기잖아요. 3학년 1학기에 평면도형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친구들한테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직각과 관련된 거 종이를 반듯하게 2번 접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펴서요. 접힌 부분 따라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 십자 모양처럼 될 거고요. 거기 부분,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처럼 되는 애가 직각이라고 해. 자, 이 직각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을 반으로 나누네요. 직각이 우리 90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무지 좋고요. 자, 직각이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정사각형이라는 이 사각형 도형 있잖아요. 사각형 도형 위에 우리 작은 삼각형 2개가 포개져서 올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개져서 올려지니까 이 90도 되는 직각이란 친구로 둘로 나눌 수 있네. 자, 그래서 90을 둘로 나눠서 45, 45 할 수 있어요. 사실 45란 수 자체도 1학년 친구들한테는 되게 큰 수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지난달에 0에서 9까지 수만 배웠거든요. 하긴 학습을 조금 더 진행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10의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45란 친구도 좀 크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각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7교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직각이랑 45도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각이 있을까요? 그 각에는 유일하게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친구한테만 있는데요. 자, 이 큰 각이에요. 자, 이 큰 각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 친구 누구로 만들죠? 작은 삼각형 2조각으로 평행사변형 만들 거예요. 사실 첫 페이지에 설명을 되게 많이 했지만요. 저희가 이 설명하는 거 뒤에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PPT의 앞면에 실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허걱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셔도 좋지만 좀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 평행사변형 다시 돌아갈게요. 평행사변형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삼각형 2개로 만들었어요. 자, 삼각형 2개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찍 잘려지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각일 텐데 여기 90도 되는 친구랑 여기 45 되는 친구랑 둘이 만나요. 자, 그럼 90에다 45를 더하니까 네, 여기는 135도가 될 거예요. 칠교판에는 이렇게 딱 세 가지 45도, 90도, 135도의 각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너무 각도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아이들한테 삼각형 조각 있어, 사각형 조각 있어 이렇게만 표현하셔도 돼요. 사실은 삼각형,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변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그게 2학년 1학기 때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언급하셔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제 학습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몇 쪽이냐면 4쪽 내용이에요. 자, 이게 중간삼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저희가 이름을 아예 주었는데 이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삼각형. 근데 중간삼각형이라고 한 거는 여기 7교에 보시면 삼각형이 3가지가 나오는데 모양이 모두 똑같아요. 닮음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대신에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한 걸 작은 삼각형, 중간삼각형, 큰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친구는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라는 원래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평행사변형은 사실 4학년 때 나오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기재해 놓았어요. 선생님들께서 사각형이라고 언급하시기 편하시면 자, 얘는 조금 기울어진 사각형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조금 그래도 용어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짚어준다 생각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교재에도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 중간 삼각형은요, 작은 삼각형 2개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90도, 90도 직각되는 애들이 만날 거고요. 정사각형은요, 이렇게 긴 변이 만나게 된대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만나면 평행사변형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는 사각형 모양 만드는 사다리꼴 모양이죠. 이 모양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2조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층에 보시면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중간삼각형이 만나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건 3조각으로 만든 경우죠. 자, 3조각으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중간삼각형 아니고요. 작은 삼각형 2개 붙인 거예요. 여기도 이거 평행사변형 모양이 아니고 작은 삼각형 붙인 거고요. 여기는 정사각형이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작은 삼각형 양쪽에 둘로 나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같은 모양이지만 2조각으로도 만들 수 있고 3조각으로도 만들 수 있어. 아이들이 다 찾아보게 하시고요. 사실은 이게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또 새로운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각 이름 아는 것, 그 다음에 각도 찾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크기 비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모양 만들어 보는 걸 천천히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게 시간을 좀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사각형 모양인데 이게 사다리꼴 모양인데요. 이번에도 2조각, 3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간삼각형, 작은 삼각형. 아래 부분에는 중간삼각형, 작은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 답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답들도 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뱀사다리 게임이 주어지지요. 보드게임 뱀사다리 게임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다리를 이렇게 주사위를 굴리고요. 주사위를 굴린 만큼 점의 개수만큼 게임말을 움직일 거예요. 게임말을 움직이는데 이 친구가 사다리를 만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뱀을 만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인생 게임이라고 불리는 뱀사다리 게임을 같이 한번 보시면 게임판이 바뀌었잖아요. 게임판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단 조금 더 재미있게 더 익사이팅하게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사다리 붙이는 요 부분에서 보시면 요 길이가
다리 길이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하고 가셔야 돼요. 자, 뱀 사다리 게임 보드판 있어야 되고요. 주사위 있어야 되고 게임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다리 끼우는 사다리 발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자, 보드판에 사다리를 연결합니다. 중요한 부분 나와요.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 언급했던 거 있죠. 구슬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뒷부분에 있지만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자, 뱀사다리 게임을 진행하실 때는 저희 교구 상자 있으시죠? 교구 상자에다 뱀사다리 게임을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뱀사다리 게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셔야 구슬이 바깥으로 굴러가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거 수업하다가 이거 찾으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구 상자 안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빨간색 사다리가 이 높이에 맞춰서 조금 들뜰 수 있어요. 근데 잘 끼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구 상자 안에 뱀사다리 게임 넣으시고 진행해 주세요. 자, 사다리를 연결해 봅시다. 사다리를 연결할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낮은 숫자의 사다리의 긴 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다리의 다리의 길이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당연히 구슬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구슬이 굴러가는데 구슬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가요. 낮은 데로 굴러가는데 이 낮은 데로 굴러가는 점이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점보다 높은 숫자여야 되잖아요. 그쵸? 사다리를 타고 나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위에 있는 숫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긴 사다리의 긴 발인 경우에는 낮은 숫자. 첫 번째 보시면 28에서 57. 그래서 긴 다리에 28, 짧은 다리에 57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3의 긴 다리, 47의 짧은 다리. 그 다음에 53의 긴 다리, 69의 짧은 다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만 있을까요? 사다리가 게임판에도 있어요. 사다리가 게임판에도 있어서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가 저희가 연결하는 앞에 부분에서 끼우는 사다리였으면 21에서 26, 55에서 71이라는 숫자는 게임판에 이 숫자가 사다리가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 구슬 놓으면 떼굴떼굴 굴려갈 수 있답니다. 자, 사다리를 만나면 무조건 위로. 자, 뱀을 만나면 우린 떨어질 건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약속하고 먼저 숫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칠판에 기재하실래요? 자, 뱀 만나면 우리는 아래로 떨어질 건데 보니까 78이라는 숫자는 63, 52는 42, 51대는 40, 32는 14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들이랑 칠판에 같이 기재해 주셔야 나중에 뭐 선생님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게 횟수가 좀 줄어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뱀사다리 게임이 원래 뭐 숫자의 끝이 없잖아요. 저희 게임판에서는 숫자 84예요. 84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길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하는 점은 이렇게 쭈루룩 줄 서게 돼 있어요. 구슬이 게임 말이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좀 주의를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아닌데 약속할 게 있어요. 저희가 페이지에도 약속해요 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시작점과 도착점에 대해서 약속합시다. 두 번째는 내가 원래 도착해야 되는 칸이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혹은 상대방이 먼저 그 칸에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그 칸보다 앞 칸으로 전진이에요. 전진해서 갈 수 있어요. 잡는 건 없어요. 저희는 잡는 건 없이 전진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사다리 끝에 47, 57, 69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다리 연결됐을 때 이 칸으로도 주사위 굴려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칸 혹은 요 칸 이렇게 그 사다리 끝칸이랑 만났을 때 이건 사다리를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제가 점을 따라서 주사위를 굴린 만큼 한 칸 이동하다가 옮겼을 때는 그때도 한 칸 앞으로 전진. 만나는 자리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으면 나는 전진해서 한 칸 더 진출할 거야.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보드판 밖으로 구슬이 나가지 않게 교구 상자 안에서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자, 이게 반드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뱀사다리 게임이 되게 재밌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나 끝까지 거의 나갔는데 한번 잘못해서 쭈루룩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면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한번 마무리를 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차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칠교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다.
각도는 사실 어려우니 내가 3, 4주 때 표현해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칠급한 조각이 어떤 게 있더라 하고 보여주시면 좋겠죠. 삼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란 친구는 변이 3개고요. 사각형이란 친구는 변이 4개예요.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줄을 진행할게요. 둘째 줄은 우리 애들이 조금 재밌어 해서 암호 만드는 페이지를 조금 더 늘려보았습니다. 너와 나의 비밀 암호 어떻게 만들까? 자, 학습 목표는 우선은 저희가 큰 타이틀은 7교판에 대해서 크기 비교하기 때문에 크기 비교하는 7교판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테일 막대로 암호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약속할 부분이 있어요. 종이띠를 저희가 교재 맨 뒤에다 실어 놓았잖아요. 가위로 오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위 할 때는 가위로 자를 때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기가 아이들이 이렇게 쥐고 하기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것도 또 코나 입이나 귀나 여기 저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합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내용 한번 크기 비교하는 거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크기 비교하는 거는요, 7교판 조각을 우리가 1주에서 그 조각으로 2조각, 3조각으로 만들었던 이 모양들인데, 이제는 사용하는 게 누구만 사용할 거냐? 작은 삼각형이라는 친구만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작은 삼각형을 단위로 사용할 거거든요.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단위는 일정한 크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채워보시면 자, 위에 거에는 5개, 아래 거에는 4개. 그럼 어떤 친구가 더 클까요? 저 위에 있는 사다리꼴이 더 크대요. 자, 그림 보셔도요. 이렇게 4조각 한 거에다가 1조각 더 붙인 모양이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하시면 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삼각형으로만 크기를 비교할 거고, 그림이 3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채워보시면 어떻게 방석 모양처럼 나올 것이고, 긴 사다리꼴 모양 나올 것이고, 한쪽에 잘린 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는 사각형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 꼭지점이 5개인 오각형인 그림입니다. 자, 이 친구 보시면 8개, 7개. 제일 큰 친구 누구다? 가라는 친구가 제일 크더라. 크기 비교하신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작은 삼각형만 사용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시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왜 얘기해 드리냐면 4주차에 저희가 이제 크기 7교판 조각을 가지고 크기 비교하는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만 2주차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스키테일 암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키테일 암호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들이 강사인 지도서에 실어 놓긴 했는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였어요. 종이띠는 감았는데 글자 어떻게 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교재 아랫부분에 치팅칩으로 그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암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저희가 싫지 않아서 앞부분에서 잠깐 할게요. 암호라는 건요, 말 그대로 나하고 상대방만 알아야 돼요. 나하고 상대방만 알아야 되고 주위 사람은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키테일 암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스파르타 시대에서 쓰던 암호의 방법이래요. 막대 이름이 스키테일이어서 스키테일 암호라고 붙였고요. 막대기의 굵기가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쟁에 나갈 때 그 막대를 같이 줘서 이 본국에서 이 전쟁터에 그러니까 본국에서 막대에다 종이를 감아, 종이는 아니죠? 네, 이 피를 감아 거기에 글씨를 쓰고 그 띠만 전달했을 때 굵기가 같은 나무에만 혹은 그 막대에만 감았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암호가 만들어지고 그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만들어져서 해독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막대의 굵기가 다르면 당연히 해독이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실험해 보실 때도 같이 체험해 보실 때도 그걸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키테일 암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앞에 종이띠 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위 사용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39쪽에 했던 종이띠 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 끝부분에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고 종이가 겹쳐지지 않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럼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에다 감긴 모양이라고 보시고요. 6개에 6번 감긴다고 치고 저희가 창의 수학여행이라고 한번 썼어요. 막대를 돌릴까요? 조금 돌려서 스키테이라모라고 적었어요. 또 돌릴까요? 땡땡땡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넣었고요. 선생님 성함 혹은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서 적었을 때 어떻게 암호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암호가 이렇게 된대요. 창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넣어서 창스윤, 의키해, 수태정, 하기입, 여암리, 행호다. 알 수 없는 얘기가 나왔죠. 스키테일 암호가 굵기가 똑같은 친구면 똑같이 감아져서 이렇게 창의 수학여행 스키테일 암호 윤혜정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매직이나 혹은 굵기가 다른 뭐 색연필 혹은 유성 매직이 제일 좋으세요. 유성 매직 이런 애들에다가 이 띠를 감아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대 굵기 다른 애를 이용해서 한번 암호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독이 되는지 해석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애들한테 계속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실 수 있죠. 꽃피는 봄이 왔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땐요. 얘가 네 글자만 쓰기 때문에 읽을 때 2줄만 써질 거고요. 꽃이 피완, 는어, 봄류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이 즐겁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제 암호 띠가 띠 읽었을 때 글씨를 쓰고 띠 풀렀을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치남숙, 겁, 굳게, 엄습, 들하이니, 관은 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오실 겁니다. 자, 암호를 이제 알아봤으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죠. 해석하는 방법, 해독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세로로 쓰고 가로로 읽습니다. 저희 약속이에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타 교재와 다르실 거예요. 그 다른 데에서 배웠을 때도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저희 수학여행에서는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약속해요. 세로로 쓰고 가로로 읽습니다. 자, 세로로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암호문이 이렇게 돼 있대요. 창학, 제의, 여미, 수행다. 자, 얘를 세로로 쓰는데요. 맨 왼쪽 칸에서부터 아래로 창학, 제의, 여미, 수행다 이렇게 쓴다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우리 해독은 원문은 뭔데요? 원래 암호 말고 원문은 가로로 읽기로 했죠? 창의 수학 여행 재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답니다. 자, 세로로 글자 써주시고요. 가로로 해독하더라. 이것만 저희 약속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쭉 세로로 쓰고 가로로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사꽃 아습 람보름이 다닥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친모 재수 울구 두미 학보 들함 이씨 내과 깨는 간다. 길죠? 자, 이 친구는요. 쭉 읽어보시면 친구들과 모두 함께 재미있는 수학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저희가 숫자 퍼즐을 한번 넣어봤어요. 7교판 크기 비교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암호, 스키테일 암호 찾는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2주차 조금 정리한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냥 수도쿠 1에서 4까지 하는 수도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은 가로, 세로에 겹쳐지지 않게 4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하나 이렇게 2 곱하기 2 모양에서도 1, 2, 3, 4가 겹쳐지지 않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주차에 보시면 여기 지금 PPT에는 실지 않았지만 페이지에 18, 19페이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면에 이렇게 신전 모양처럼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암호띠 애들 만든 다음에요. 버리지 마시고요. 거기 페이지에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글자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같이 아이들이랑 암호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차 여러 가지 방법 찾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7교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7교로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 찾기 있고요. 조각의 개수에 따른 정사각형 만들기. 우리 친구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방법 찾기니까 한번 정사각형 만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함께 약속할 내용 있으시죠? 우리 애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에 넣지 않게 반드시 주의시켜 주십시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각에 따른 정사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크기는 염두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개수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 두 가지 있어요. 제일 작은 삼각형 두 개, 큰 삼각형 두 개. 그래도 이렇게 두 조각으로 만들어진 거 있으실 거고요. 세 조각인 경우는 하나 있어요. 중간 삼각형 하나 놓고 이렇게 넣는 경우. 그 다음에 네 조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정사각형이나 평행사변을 넣어서 만드실 거 있고요. 다섯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는 요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찾는 걸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실제 사이즈로 놓았고 아이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수 있죠? 야, 우리 7조각 모두 사용해서 정사각형 만들 수 있을까? 저희는 답을 주었지만 근데 우리 애들 중에 우리 원래 정사각형을 7조각 된 게 7교야 라고 해서 대답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한번 질문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만들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각으로 만드는 방법이 같이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도형 찾아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더 큰 도형 찾는 건 간단해요. 왼쪽 모양 만들 때 오른쪽 모양, 이 사용했던 조각으로 오른쪽 모양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오른쪽 모양을 봤더니요, 이 평행사변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더 작은 조각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넣었던 게 4친이효 한자 따라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편지 쓰는 내용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앞에서 7교 활동만 진행하다 보니까 모양 만드는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수연상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추가하여 넣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3페이지 되는 내용을 이렇게 쭈루룩 하나로 놨는데요. 첫 번째는 덧셈과 관련된 활동을 넣었고요. 두 번째는 뺄셈과 관련된 활동, 세 번째는 다시 덧셈과 관련된 활동으로 저희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표죠. 덧셈표 만들고 뺄셈표 만들고 채워보는 활동입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규칙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채우는 것만 끝나지 말고 저희가 한번 규칙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가로, 세로 모두 다 1, 2, 3, 4, 1, 2, 3, 4인 경우예요. 1, 2, 3, 4, 1, 2, 3, 4인 경우니까요. 이 친구의 규칙은 뭘까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금 답들도 가로에 1씩 커지고요. 세로도 1씩 커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씩 커지고, 1씩 커지고, 1씩 커지고. 1씩 커지는 숫자 만들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1, 2, 3, 4, 5, 6, 7, 8 냈을 건데요. 이 친구 규칙이 뭘까요? 1씩 커지는 거 가로 보이시죠? 세로도 보이시죠? 1씩 커진다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씩 늘어나요 라고 썼는데 커집니다 라고 붙이시면 되고요. 자, 빼기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자, 이 친구는 저희가 예시로요. 대각선에 0, 0, 0, 0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건 뭐죠?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지금 사실 쓰기는 좀 뭐하지만 대각선을 기준선으로 하고요. 대칭되게 1, 1, 1, 1, 1, 1, 1, 그 다음에 2, 2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됩니다. 대칭으로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숫자가 나오실 거고 자, 네. 그래서 같은 수를 빼면 0이 됩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언급은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랫줄을 보시면요. 먼저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9, 8, 7, 6, 1, 2, 3, 4 돼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가로와 세로가 어떻게 된대요? 얘가 지금 보시면 각각 1씩 줄어드는 거 보이실 거예요. 8, 7, 5, 6, 8, 7, 5, 6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 3, 5, 7, 1, 3, 5, 7 이거는 사실은 홀수이죠. 저희가 망칼라 할 때 배웠었던 홀수인데 이 홀수들이 만나면 이거 아주 재밌어요. 모두 다 짝수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2, 4, 6, 8, 4, 6, 8, 10 이렇게 2씩 커지는 수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시면 2, 4, 6, 8, 2, 4, 6, 8 되어 있는 친구는요. 짝수끼리 만났으니까 당연히 짝수가 되고요. 4, 6, 8, 10,
여기 지금 보시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씩 늘어나는 걸 찾으실 수 있어요. 수연사 이 덧셈표, 뺄셈표를 채우는 것만 찾지 마시고요. 아이들이랑 반드시 수의 규칙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는 활동 때문에 저희가 넣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주차를 한번 들어갈게요. 4주차에서는 저희가 할 얘기들이 조금 어렵지만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 거냐면 7교에 대해서 정리하는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사위 활동을 조금 넣었어요. 일주에 뱀 사다리 게임을 아쉽게 이제 한 번만 하고 지나갔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주사위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수연상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7교판 조각으로 여러 가지 동물 모양 만들어요. 이건 저희가 활동 교재 말고요. 활동 안에 여기 PPT 안에 같이 넣었으니까 같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약속할 거 7교 조각을 입에 넣지 않습니다. 자, 요거 게임판이에요. 7교판 이거 아이들이 게임말 구슬 있긴 하지만 그거 구슬 말고 뭐 지우개나 이런 걸로 게임말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내용 보시면 이 게임 동물 모양 만드는 거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페이지 이렇게 쭉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부루마블처럼 게임을 하려고 해요. 주사위를 굴리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칸에 도착했을 때 그 동물 모양을 7교판으로 빨리 만들어요. 빨리 만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거긴 내 땅이에요. 그렇게도 보시면 되고요. 누가 더 땅 많이 차지할까? 사실은 누가 더 빨리 이 7교판 조각으로 동물 모양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내용으로 이 교재, 그러니까 게임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지금 7교 조각 놓는 건데 이건 2사람씩 하는 활동이에요. 한번 보시면 게임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7교 조각을 사실 더 세분화해서 자른 판 모양이고요. 이렇게 채웠을 때 2세트가 채워진 모양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다른 모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평행사변이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저희가 대칭으로 일부러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이 모양이 아니어도 다른 모양으로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이 채우는 활동으로 이 7교판 채우기 게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너희가 어떤 모양인지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이제 제시한 빈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모양 만들고 같이 대고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게 여기 지금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같이 넣었어요. 자전거 타는 모습.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요. 이 모양 만들려면 친구랑 나랑 둘이 같이 해야 돼요. 네, 이건 14조각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사람들 모습인데 점프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여기도 걸어가는 사람, 뭐 우산 쓴 사람 이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는 것들 넣어 보았어요. 이렇게 앞에서 PPT 해주시고요. 아이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하고요. 만든 모양 그려보라고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동물 모양도 같이 기재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주사위 활동 전에 7교를 마무리하는 페이지에 조금 어려운 활동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2주차에 크기 비교할 때 작은 삼각형으로만 크기를 비교했었어요. 그걸 단위라고 써서.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7개 조각의 크기를 비교할 거고요. 여기서는 근데 이 단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분수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같이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개 조각인데요. 누가 기준이냐면 제일 작은 삼각형이 1단이래요. 자, 이 친구가 1단일 때 다른 친구들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중간 삼각형이나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은 2가지로 작은 삼각형 2개로 만들거든요. 그 모양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은 이 작은 삼각형이 4조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 크기를 보시면 얘는 큰 삼각형은 4, 중간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은 크기가 모두 2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기준이 바뀌었어요. 누구냐면 중간 삼각형이란 친구를 우리가 1로 놓을 거래요. 사실은 큰 삼각형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중간 삼각형 이렇게 띵 넣어서 땅땅 2개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큰 삼각형은 얘 지금 2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요, 얘가 1일 때 얘랑 크기가 똑같은 정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은 모두가 1이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중간 삼각형을 1로 놓으면요, 작은 삼각형은 2개 중에 하나예요. 2개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이렇게 분수를 표시했어요. 사실 3학년 내용이긴 하지만 언급해 주실 수는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티칭 팁에 페이지를 앞으로 잠깐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사각형 평행사변이랑에 대한 용어에도 한 번 했지만 이 페이지에 보시면 티칭 팁으로 분수는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부분을 나타낸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읽기는 2분의 1, 쓰기는 2분의 1이라고 써요 라고 해서 학교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표현은 해 보았습니다. 자, 쓰기에서 파트 한번 보시면 이 선 아래로 보시면 여기를 분모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전체, 분자는 부분. 그래서 이 친구를 중간 삼각형을 우리가 1로 놨을 때 작은 삼각형이 2개 들어갔죠. 2개 중에 하나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을 우리가 1로 봤어요. 모두 다 분수예요. 중간,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2개 중에 하나야. 그럼 작은 삼각형은 4개 중에 하나야.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분수로 표현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7교 아이들하고 모양 맞추기만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크기로 한번 활동해 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주사위 활동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뱀사다리 게임 하면서 6점 주사위가 같잖아요. 6점 주사위에 제일 좋은 건 뭐죠? 수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수연산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쭉 빼버렸습니다. 자, 주사위 1에서 6까지 있는 거 점 그리기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에서요, 빈칸에 알맞는 점 그리는 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요거 지금 6번 페이지가 36쪽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 페이지는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2번 던지고요. 2번 던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의 덧셈식의 시계값 찾는 겁니다. 예시로 드린 게 내가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5가 나와서 2 더하기 5는 7이야 찾는 거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쭉 찾으실 수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수의 범위만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1 더하기 1이 제일 작죠? 1 더하기 1은 2, 2부터 6 더하기 6, 12까지.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숫자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점의계수 그려주세요. 이건 굳이 주사위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1이라는 친구가 누구 만나야 7대죠? 6 들어가야죠? 쭉 답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 친구 5 만나 9고요. 자, 2라는 친구는 4 만나야 6되고요. 이렇게 해서 빈칸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주사위 2번에서 덧셈식 했고요. 두 번째는 빈칸 찾는 내용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사위 할 때 재밌어라 하는 활동 하나 있죠. 표 만드는 얘기. 자,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점의 개수를 색칠해요. 몇 번 던질 거냐면 저희 10번 할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1이라는 친구가 10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는 횟수에는 10이라고 다 해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1, 2, 3, 4, 6 이건 사실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던진 횟수만큼 나올 겁니다. 표가 여러 가지 표로 나올 거고요. 굳이 얘가 정규분포표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표까지 그리는 걸 하시면 아이들이랑 7교판 내용을 풍성하게 학습하신 거예요. 우선은 도형 파트로 했고요. 도형 파트로 7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사위 활동하면서 수연산과 관련된 활동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키테일 암호라는 친구를 만나서 저희가 암호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전략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4월. 그 다음에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친구들이지만 재미있게 활동하시라고 저희가 뱀사다리 게임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진행하실 때요, 어려운 점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수정하면서 선생님들께 또 꿀팁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같이 밴드나 이런 데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